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금요일장 우리 증시는 방향성 부재 속에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 속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지만 아직 갈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지수의 상방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21% 상승한 2626선에서 마감했습니다. 2630선에서 오름세로 출발한 후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2620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에서 마감했던 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사자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오늘자로 외국인의 월간 투자 동향이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 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5.37% 급락한 29만 500원으로 2022년 공모가 30만 원을 밑돌면서 시총 4위로 한 단계 밀려났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1.11% 하락한 725선 기록했습니다.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수의 희비처럼 수급에서도 코스피와는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 하방을 자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대장주 알테오젠 4% 넘게 미끄러지면서 31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2차 전지주의 약세 속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양식품 종가 기준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하면서 황제주에 안착했는데요. 1분기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장중 한때 123만 원 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스틸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가 LNG 개발 회의에 한국 정부를 공식 초청했는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화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비 내리는 금요일 저녁인데요. 이 날씨와는 다르게 전문가님 종목들은 오늘도 불금의 기운 보여줬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장에서만 7% 넘게 그리고 한 달 만에 47%까지 오름세 보여줬거든요. 자기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만약 주식 투자를 요즘에 이제 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시고 계시는데 내가 주식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성과가 좀 생각보다는 좀 부진하다. 아마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많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 내가 무언가 솔루션을 갖다가 찾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느끼시고 있는 분들은 제 방송을 잘 보시면 아마 다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공략주로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오늘까지 해서 47.87% 딱 한 달 됐죠. 한 달 동안 성과를 이렇게 보였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소개해드린 시점이 이제 이 시점이고요. 이제 캡처한 부분을 갖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목을 갖다가 뭐 따라사거나 이제 그런 매매 패턴이 아닌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하루 이틀 더 밀렸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시점이 거의 바닥에 근접한 가격이었고 지금 역시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 한 2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도 또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안 된 기간 동안에 약 7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죠. 그때 이제 제가
현대일렉트릭을 30만 원 정도면은 매수를 해볼 만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오늘까지 이제 한 20% 정도 그렇게 상승을 갖다가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어떤가요? 다 업종 대표주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오늘로서 시가총액이 20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로봇의 대장주고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역시 전력 쪽의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장주로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을 투자를 하시다 보면 사실 주식 투자가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뭐 만약에 이제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는데 다소 좀 주가가 내린다. 그러면은 좀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 대부분 웬만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 생소한 기업, 그리고 펀더멘탈이 되게 안 좋은 기업, 그런 기업을 갖다가 투자했다면은 항상 좀 불안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당장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그리고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한 1,000분 정도께도 이거 80만 원 정도면은 살만하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때가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이제 방산주들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산주는 사실 올해 뭐 어쨌건 뭐 작년부터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산주가 한 7, 8% 정도 만약에 급락을 했다. 그러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갖다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 보니까 어쨌건 80만 원에서 뭐 84만 원까지 진짜 별로 티도 안 나게 근데 사실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다면 뭐 물론 다이나믹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계좌에서 그냥 알게 모르게 한 뭐 3, 4일 만에 이렇게 은행에 1년 혹은 뭐 2년치 이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사실 실패를 잘 안 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보기에 되게 화려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내가 들어가서 물론 이제 그 종목에서 뭐 여러분들이 잘 팔고 이익을 실현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라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식 투자를 되게 열심히 하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한 1년 지나서 보니까 수익률이 뭐 한 20% 정도? 물론 이제 20%라는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수익률이지만 근데 내가 정말 치열하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연 20%면은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결국은 실패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하시다가 한 번씩 이제 내가 이 종목에서 좀 크게 손실을 갖다가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또 이제 다른 투자도 좀 이제 뭔가가 꼬이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특히 주식 투자가 익숙치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시면은 실제 생활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갖다 받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투자를 좀 한번 다시 백투더 베이직이죠. 그러니까 다시 좀 원칙적으로 내가 이제 우량주로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왜 내 계좌는 이렇게 도박하는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는 주식인데 이 주식도 얼마 전에 되게 핫했습니다. 뭐 대선 관련된 그런 주식인데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공부방에서 뭐 한 1,000분 정도 되더라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시가총액도 한 7조 정도 되는 회사고 현대 마린 솔루션인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주가가 이제 많이 이렇게 내려와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만에 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은 여러분들이 별 부담이 안 되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세요. 이 사람이 주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얘기를 갖다 아이디어를 주는구나.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뭐 대선 테마주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시고 또 여기서도 수익을 내시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한테 이제 주식 상담을 갖다가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계좌를 보면은 되게 현명하신 분인데 계좌에는 막 진짜 처음 보는 주식을 정말 되게 고가에 잘못 사가지고 마음고생이 심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첫 마디가 그거예요. 나 사실 이 계좌를 갖다 보여주기도 조금 약간 꺼려진다. 그런데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이 주식이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갖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는 여기 팔았는데 더 오른단 말이죠. 여기서도 여기에 팔았는데 갑자기 막 상한가 간단 말이죠. 그럼 오기가 생기죠. 세 번째는 그래 이번에는 내가 들어가서 한 2, 3% 말고 좀 더 크게 보자. 정말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가격은 다시 안 옵니다. 보시면 4,500원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불과 아직 대선은 시간이 남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주식은 2분의 1이 정확하게 지금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만약에 계좌에 이런 주식이 있으면 이런 종목이 있으면 문제는 일단 복구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런 종목이 있으면 이게 매매가 꼬이거든요. 투자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실제로 한 두어 달 동안은 되게 투자를 좀 헤매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한 25년 정도 뭐 증권회사에도 한 17년 정도 있었고 그런데 초기에 주식 투자라고 한 5년, 7년 정도는 이러면 했었어요. 근데 잘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그래도 물론 이제 항상 우량주만을 갖다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런 주식도 가끔은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 섹터는 우리 자산의 상당 부분은 그래도 이쪽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그래도 한 40대, 50대, 60대, 뭐 70대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적은 일단 노후 자금이죠. 그렇죠? 노후 자금을 좀 불리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 생각에는 노후 자금을 좀 연금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연금은 사실 얼마 수익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도 좀 이렇게 고수익 연금처럼 그렇게 투자를 갖다 하고 싶은데 실제로 내 계좌는 도박처럼 운용을 갖다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본래의 목적과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게 운영이 된다 그러면 내 노후 자체가 글쎄요 많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좀 좋은 그런 팁과 인사이트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주가 오늘 또 격포제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어디까지 발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그런 에너지주 그런 쪽은 어떤 게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뭐 종목들 제가 뭐 우량주로 한다고 그래서 종목이 지루하냐 그리고 매매가 지루하냐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자, 일단 보시면 제가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다 1조 이상 하는 기업들이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업들이 없다는 점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종목이 되게 여러 번 반복된다는 점이에요. 펩트론이 2회, 펩트론은 사실 한 3, 4회 되는 것 같고 한화오션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고 현대로템 그리고 뭐 삼천당제약, 카페24 수익률은 보시면은 여기서 뭐 6만 원에서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꽤 높죠.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바이오일 수 있는데 제가 한 서너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래도 지금까지 수익률은 가장 탑입니다. 펩트론이.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뭐 3번,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번, 그리고 보로노이도 2번, 알테오제는 7번,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기업, 이미 분석이 끝난 기업을 타이밍만 잘 잡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제가 또 여러분들께 또 무료 자료를 통해서 또 배포를 해드리니까 좀 공부를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LIG 넥스원은 제가 타이밍이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이런 시기에 막 더 갈 것 같다 그러고 보통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제 공부방에서 아이디어를 갖다가 드린 시점은 이런 시점들이에요. 이런 시점들. 그래서 보시면 이 기간의 수익률이 이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여기 수익률이 50%고요.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에도 한 21만 원에서 30만 원이면은 한 거의 40% 정도가 순식간에 나버린 거죠. 한 달 만에.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25만 원에서 지금 40만 원을 돌파했으니까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익률이 한 70% 정도가 이렇게 대형주에서 나는 그런 무서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배워보신다면 주식 투자를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주말은 날씨가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2시간 정도만 이런 자료를 갖다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공부방에서 혹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똑같은 아이디어를 드려도 아마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장 원전주 강세,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급등주의 타이밍에는 늘 현성찬 전문가님이 계십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원자력 테마 유럽발 탈원전 폐지 소식에 주목받았고 2차 전지 테마는 미국 IRA 세제 혜택 축소 우려 속에서 약세장 보였습니다. 먼저 원자력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벨기에가 22년 전에 선언했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면서 신규 원전 사업을 본격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서 에너지 안보 위기가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탈원전 유턴 정책은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역시 40년간 유지해온 원전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차세대 SMR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유럽에서의 원전 정책 변화 기조 속에서 오늘장 원자력 테마가 강세장이 이어졌는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일 TNI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 종가 기준 26% 상승했고요. BHI 18%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테마 짚어볼 텐데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공모가를 밑돌면서 시가총액 4위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최근에는 포스코 퓨처엠과 삼성 SDI 같은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미국 공화당 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려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상황 속에서 IRA 세제 혜택 축소가 공식화가 된다면 이러한 수익성 악화가 더욱 커질 우려가 큰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광 페인트 10% 밑으로 하락세 보였고요. ITM 반도체 역시 7%대 약세장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원자력 테마 그리고 약세를 기록한 2차 전지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가장 오늘 핫한 그런 업섹터 중에 이제 첫 번째죠. 예, 신재생에너지. 그중에 또 이제 원전이 핵심에 있는데 앞에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벨기에와 덴마크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하나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덴마크 그리고 벨기에 이런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환경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한 2년 전에 프랑스가 이런 원전 쪽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이제 부활을 갖다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프랑스가 약간 유럽에서는 뭐라고 약간 좀 셀피시하다 그럴까 약간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이제 유럽이 국영제죠, 국영제.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급격하게 많이 필요하게 됐을 때 지금 유럽은 국영제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를 갖다가 갑작스럽게 생산을 갖다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설들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반면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가장 단기에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에너지는 원전인 거죠. 그래서 원전 쪽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은 10개 나라가 원전에 대해서 부활을 갖다가 시사하고 그리고 정책을 갖다가 선회하고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쪽이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그런 이슈가 아니고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뭐 주식이라는 게 항상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또 상승하다가 또 눌림목이 있고 또 상승하고 또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통적으로 지금 계속 강세를 갖다가 초강세를 갖다 보이고 있는데 이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주가가 상승을 갖다가 계속 따박따박 하다가 이제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일전에 이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릴 때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거의 한 5년 동안 계속 3만 원에서 어떤 2만 원의 박스권을 갖다가 한 5년 정도 그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약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현재 가격이 3만 5천 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최근의 상승이 약간 좀 피로감이 있어가지고 조금 눌림목이 온다 그러면 다시 3만 원 초반 같은 경우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다가 또다시 매수 타점으로 볼 만한 그런 가격들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뭐 풍력 또 그런 쪽 관련해 가지고 현대에너지솔루션, 해상풍력 뭐 그런 쪽도 이제 또 관련된 기업이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이제 SK 뭐 이터닉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제 상승을 많이 했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이제 상한가를 갖다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어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 공부방에서 제가 요거 많이 빠지는데 요거 한번 좀 매수할 만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럼 얼마 정도에 사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가격이 한 4만 1,000원, 4만 1,500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4만 원 그리고 제가 이제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 드렸는데 요런 게 이제 라운드 피겨죠. 중요한 가격대. 그런데 오늘 장중에 5만 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장중에 25% 정도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주식 투자가 약간의 이런 노하우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도 이런 사례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에너지 쪽 관련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러고 앞으로의 어떤 추가적인 타점,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 그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뭐 저하고 함께 하시면 또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원자력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벨기에가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유럽 각국에서도 원전 정책에 부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관련 수혜 기대감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 하나그룹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하나오션 대표가 내일 미국 정부와 단독 면담을 하잖아요. 이 테마 안에서는 어떤 종목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의 대표를 갖다 만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나오션이 가장 그래도 좀 관심을 갖다 받고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블록데일이라는 부분이 약간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상승하다가 조금 밀린 흐름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흐름으로 해가지고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또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순환매로 좀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흐름을 갖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 봤을 때는 뭐 하나그룹 ETF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에 이제 목표가가 130만 원으로 등장을 하면서 삼양식품에 이은 또 다른 이제 황제주 여부를 갖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한화 시스템이 일단 가장 강한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도 장중에 한 6%, 7% 상승을 했고요. 이제 신고가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약간 이런 부분이에요. 한화오션에 비해서는 한화오션이 사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필리조선소 그런 실적 부분이 약간 좀 발목을 갖다가 잡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어떤 수익성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가볍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도 다 좀 완만한 편이고 이제 하나오션은 지금 시가총액이 20조를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빠질 때에도 조금 덜한 측면이 있고 상승하더라도 좀 이렇게 크게 상승을 못하고 또 이제 그러다가 한 번씩 또 이제 그런 대형주는 한 번씩 장대 양봉이 나오고 좀 그런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하나 시스템이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이틀 동안 또 상승을 갖다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흐름을 갖다가 이어주고 있고요. 일단 뭐 오늘도 5만 원을 갖다가 돌파를 하나 그랬는데 약간 좀 밀렸죠, 그렇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이제 80만 원에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어쨌건 또 이제 유증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또 그 부분은 좀 많이 희석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역시도 되게 가파른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한 84만 5천 원 정도로 갖다가 넘어서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대장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많이 좋은 타이밍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그룹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큰 테마인데요. 관련 수혜주로 한화시스템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투자 전략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테마 반도체 테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에 18,000개의 AI 칩 빅딜을 성사시켰잖아요. 우리 기업 중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또 한미반도체 투자 전략 짚어주신다고요? 네. 예.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엔비디아가 사실 중국에 약간 좀 발목이 잡힌 좀 그런 흐름을 갖다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딥시크 우려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도 약간 뭐 경쟁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갖다가 실제로 지금 제작 중이다. 그리고 양산 중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약간 좀 추세가 좀 꺾이는 흐름이 아닌가 했었는데 지금 중동 쪽에서 약간 좀 낭보가 들리고 있죠. 일단 뭐 사우디와의 그런 빅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토 확장을 갖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관련 기업을 해가지고 이제 HBM 쪽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하이닉스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디램가 인상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그 올 초 이제 트럼프 집권 이후에 한 3월 정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제 특히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가 가격이 막 급등할 거를 우려해서 사람들이 미리 좀 사재기를 갖다 해두는 부분들. 기본적으로 뭐 냉동식품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리고 이제 건조식품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건들을 갖다 미리 사뒀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주문이 이제 이쪽에 몰리고 있는 게 지금 사실 이런 디램가 같은 경우에는 올 초의 모멘텀은 중국 모멘텀이었잖아요. 중국 정부가 이제 이런 뭐 스마트폰을 핸드폰을 사고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가전제품 뭐 그런 종목을 그 노트북 그런 거를 갖다가 사는데 보조금을 줬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디램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좀 한풀 꺾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수요가 몰려들면서 지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디램가를 갖다가 동시에 인상을 갖다가 진짜 한 뭐 10년 만에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반도체 쪽이 좀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상승이 좀 제한돼 있죠,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가 최근에 오른 거 비하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18만 원에서 약간 지금 20만 원, 20만 5천 원, 7천 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은 결국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런 구반도체 쪽보다는 그래도 HBM 쪽의 경쟁력을 갖다가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보시면은 주목할 만한 그런 반도체 기술 기업의 탑 10에 선정이 될 만큼 기술력은 독보적인데 지금 약간 좀 불협화음이 있죠. 하이닉스하고. 재미있는 점은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그리고 하나비전하고 두 종목이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오늘 이제 한미반도체가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하나비전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우리가 롱숏 전략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오른 하나비전은 또 좀 매도를 갖다가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을 매수를 하고 반면에 또 이제 이쪽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또 이제 반대로 한미반도체를 갖다가 또 싸게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지금 제가 18만 원 정도에 이번에 매수를 갖다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주식을 좀 많이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매도한 게 어제 매도하고 그리고 뭐 오늘도 매도하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종목을 갖다가 좀 많이 현금화를 갖다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선을 갖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요 정도부터는 추가적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원래 주식 투자가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머리와 그 발끝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오르는 것보다는 나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그런 수익률을 챙겼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비중을 갖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 하이닉스가 상승을 더 추가적으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업종에 대해서도 어떤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어떤 이런 반도체 또 기술주 이런 부분이 좀 강세를 갖다 보였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또 어떤 우리 추가적인 그런 투자 부분을 요런 부분이 좀 이제 만약에 앞으로 한 단계 상승하고 약간 좀 눌림목을 준다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또 뭐 방산, 조선, 바이오 그런 부분을 또 봐야겠죠. 그리고 또 K-팝 그런 부분도 봐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쪽보다는 저는 약간 좀 지금 포트폴리오를 갖다 좀 옮기고 있는 편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강한 상승 보였는데 한미반도체는 오늘 시간 외로 좀 약세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또 이제 하나비전하고 하이닉스하고 또 이제 계약을 갖다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 외로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은 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뭐 목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은 흐름이고 오늘 거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10만 원 이상은 한번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비 오는 주말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무료로 받으셔가지고 좀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주말에도 투자 인사이트는 계속 이어지니까요. 저희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투자 기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 오는 금요일 또 주말이라서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기법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방송에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 기법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저만의 투자 원칙이 있고 그런 부분을 갖다 만든 건 있는데 사실 기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돈을 갖다가 벌 것인가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신 한 1000분 정도 되시는 분들께 아침마다 이제 이런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투자 스타일과 그런 부분을 갖다 최대한 지키려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맞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야 라고 이제 공감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부분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투자를 많은 분들이 지금 어쨌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40대 이상 그리고 50대, 60대, 70대 그런 분들이실 텐데 이 노후자금이란 말이죠. 노후자금. 엄청나게 중요한 자금이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불리지 못하고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20대, 30대 자산 관리하고 그리고 50대, 60대 자산 관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좀 자산이 줄어도 좀 잃어도 다시 복구할 시간이 충분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줄면 데미지가 크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좀 수익률이 또 안 좋으면 또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소 좀 이렇게 이런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노후 자금으로 잡주에 투자하지는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ICTK라는 그런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5천억 이상의 중대형주를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2천억 정도 되는 기업은 제가 그냥 아이디어만 드리고 이게 하나증권에서 한 소형주인데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다. 그리고 전날에 미국
증시에서 리게티, 양자 관련 그런 주식이 한 20%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좀 상승을 갖다가 재미있는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한 20%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지만 어쨌건 제 원칙은 기본적으로 노후 자금으로 잡주에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형주류에서도 근데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뭐 넥스원 같은 경우 진짜 뭐 한 달에 막 70% 그렇게 상승하는 주식이 나오고 두산 에너빌리티 또 펩트론 뭐 진짜 무섭게 상승하는 그런 중대형주 오히려 더 무섭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그 큰 종목 두 개가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가벼운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월에 한 3, 40종목, 하루에 한두 종목은 꾸준하게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이 중대형주 중에서는 오늘 좀 그래도 탄력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는 항상 보면 5종목 내외예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거의 한 뭐 3년, 5년, 7년, 10년 계속 이래요. 항상 5종목 내외로. 그리고 손절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 6개월 동안에는 손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최근 3년 동안에도 한 3번 정도 있었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월에 3, 40종목을 투자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항상 5종목 정도로 갖다 보유할까 그러면은 투자 자체는 액티브하다는 거죠. 투자 자체는.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게 저는 보통 이제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를 투자하는데 기본적으로 막 장중에 막 올라가는 걸 따라 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침에 1시간 정도 투자를 갖다가 하고 물론 이제 장 끝날 때에도 투자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종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좀 안정적으로 좀 나머지 시간은 좀 여유 있게 우리가 투자를 갖다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모두가 뭐냐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제가 지향하는 그런 편이고요. 이렇게 종목 자체는 많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5종목 정도를 보유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일단 스윙 투자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짧으면 하루 그리고 길면은 한 뭐 3일, 4일 그 정도의 어쨌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갖다가 보고 나오는 게 제 기본적인 투자 스타일이고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한 손실 없이 한 5종목 정도로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경력도 되게 이제 정통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어떤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갖다 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을 것 같다. 시장이 좀 크게 밀릴 것 같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미리 대비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갖다가 최대한 확보를 갖다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손실이 거의 없다는 부분은 일단 이렇게 그래도 투자를 하면 그래도 무언가 성과를 갖다 거두는 거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겠죠. 자, 최근 이제 6개월 동안에 손절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이 좋았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니죠. 계엄도 있었고 관세도 있었고 심지어 지수가 2650에서 2200대까지 순식간에 무너지는 시장에도 어쨌건 꾸준히 월평균 이렇게 투자를 갖다가 하면서도 손절은 없었다라는 부분은 되게 리스크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한다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좌가 잠깐 쉬어갈 수는 있어도 그래도 계속 꾸준히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잔고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실 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쪽일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갖다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배웠는데 이렇다 그러면 이제 그만 서로 결별을 갖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돈을 갖다가 벌긴 버는데 변동성이 크더라라고 하면은 결국은 계좌가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런 계좌를 갖다가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하고 좀 고민을 갖다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종목이 이렇게 뭐 그렇다고 투자가 루즈하지 않다는 점은 지금 보시면 보로노이 같은 경우가 사례가 최근에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75,000원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잘 가다가 한 마이너스 6%가 순식간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날 아침에 한 8시 반에 이제 11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갖다가 하는 아이디어를 드렸고 11만 2천 원이네요. 11만 2천 원. 그래서 그날 한 22% 정도 급등을 했고요. 최종 매도는 이제 4일 뒤에 15만 원에 매도가 나가서 한 4일 동안 33%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현대마린솔루션도 최근에 지난주에 바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매도한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그리고 4일 동안 상승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이제 엔터주들이 하락을 하는데 7.6% 상승을 했고요.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이었습니다. 자, 일단 뭐 디어유도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오늘도 이런 투자를 갖다 했고요. 디어유도 시가총액이 1조 이상 하는 기업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달에 한 3, 40종목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항상 5종목 정도로 유지하는 거는 결국은 스윙 투자라는 점이겠죠. 기본적으로 한 3, 4일 정도를 갖다가 넘기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받아보시면 그 PDF 자료가 한 100페이지 되거든요. 내용이 좀 깁니다. 거기에 보시면 해당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오히려 더 자세히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은 사실 손절밖에 방법이 없죠. 그렇죠? 비싸게 샀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앞에서도 제가 사례로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량주라고 그러면은 뭐 어쨌든지 좀 더 하락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뭐 더 기회를 보고 주식을 더 매수를 갖다가 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주식, 중대형주를 갖다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악재 없이 이렇게 어떤 업종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시장이 폭락했다. 그런 경우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보고 있고요.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격도를 갖다가 주로 보는데 20일, 5일 그리고 이제 60일 이격도도 60분 이격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 푸는 편입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법 자료를 갖다 보시면은 더 자세히 볼 수 있으시고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1강이 보시면 1강이 보통 이렇게 뭐 서론 뭐 그런 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큰 손해를 안 보려면 그냥 손해가 아니고요. 큰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지금 보시면 미리 보기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뉴스나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지금 듣고 뭐 추천받고 뭐 그런 주식을 과연 지금 사도 될지 내가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그냥 가져가도 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제가 이 1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가장 큰 거죠. 그렇죠? 결국은 월간 차트를 갖다가 장기 추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한 몇 번 정도 좀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이런 차트들 여러분들이 과거에 투자했던 그런 종목들이나 관심 있는 종목들을 갖다 보시면은 한눈에 추세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어쨌건 이 자료를 갖다가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의 경력이 고스란히 담긴 템베거 자산관리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는데요. 주말에도 배울 수 있는 자세한 기법 내용 저희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왕이 될 종목 한화오션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호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목이 좀 반복이 많습니다. 자, 일단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호실적에도 일단 블록딜로 주가가 조정 중이죠. 1분기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2,5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협업의 중심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MRO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특수선 이런 부분 또 알래스카 뭐 쇄빙선 그런 부분도 이제 하나오션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이런 블록딜로 인해서 뭐 우려가 있지만 호실적의 주가 지속적인 우상향이 전망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약간 조정세를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방에서도 되게 여러 번 종목을 갖다가 이제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때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이 폭락했을 때 이때는 스윙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한 3일 정도. 그리고 이제 이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울경제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타이밍을 갖다 잡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날 매도를 했어요. 이날 매도를 했어요. 95,000원에 못 했어요. 근데 92,000원에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92,000원에. 그래서 뭐 단기간에 어쨌건 그래도 한 뭐 일주일 정도 사이에 수익은 괜찮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이게 몰랐죠. 이게 블록딜이 여기서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이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매도를 하고 그리고 사실 한 3분의 1 정도는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싸게 샀고 그리고 실적도 너무 좋게 나와서 근데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어쨌건 이렇게 조정이 있어도 사실 별로 불안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쨌건 지금 이제 이 주말을 갖다 넘기면서 미국과도 또 이제 협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하고 지금 목표가는 보시면 되실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일단 10만 원 정도 이번에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사실 손절이 필요할까 모르겠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25년의 경력, 불페어 아이콘답게 높은 타점으로 증명하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유럽발 원전 정책 수혜 기대감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장 7% 넘는 고점을 기록하면서 47% 고점 경신, 하나오션 23%대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은 장중에 실시간 매매 타이밍을 짚어주시는 데 있는데요. 주말에도 투자 인사이트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원자력 테마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방산 하나시스템, 그리고 반도체에서 SK 하이닉스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 주목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하나오션 짚어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 1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